여러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교사의 카드, 단어 카드 뭔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교사의 설계 의도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딱 봐도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진 않죠. 하지만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설계 의도를 적자 의도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빈칸을 줬어요. 결국 빈칸에 있겠죠. 빈칸에 뭐가 들어갔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를 잘 보면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공통적으로 뭔가 들어갈 겁니다. 자, 你想买点儿 땡땡. 我想이네 我想买点儿 땡땡. 뭐 명사가 들어가겠죠. 핑구면 핑구. 要起 땡땡. 그럼 왜 숫자 다음에 양사가 들어가야 되겠네. 多少钱 이 땡땡. 이거 혹은 이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다 양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 돈. 그러면 전 2개 주세요. 양사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겠네. 자, 2개에 얼마예요? 했더니 개인이. 자, 여기 이제 그때 우리 앞에서 봤던 쩔 요치엔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개인이로 나오죠. 돈을 줄 때, 자 여기요 돈 있어요. 개인이죠. 그다음 뭐야? 돈을 거슬러 땐 짜오니. 근데 요즘 현금 쓸 일이 없어서 이 표현도 이제 사라져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개인이로 돼 있죠. 개인이 첸, 개인이 뭐 10块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들어갈 말들,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들은 수사와 양사들입니다. 얼핏 보면 가격 흥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긴 가격 흥정이 없어요. 흥정을 하려면 뭐가 있냐면便宜点吧뭐 이렇게 돼야 돼. 老板太贵了便宜点吧. 그러면은 打折 이런 표현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듯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잘못 생각하면 혹시나 싶을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자, 2012년도 문제를 볼까 말까.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뭐 그닥 좋은 뭐 나쁜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닥 답은 5번입니다. 지금 잘못된 게.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5번 한번 볼게요. 圆和 구시 表示 性质的 形容词라고 했는데 맞죠? 뭐 이게 묘사 아니고 성질용사죠. 당연한 거고. 同时也可以用作 名词. 그러면 뭐야? 명사로도 쓰인다고 했으니까 겸유해야 돼. 과연 이게 있나 없나 봐야죠. 그런데 只是做 名词时라고 했어요. 명사로 될 때는 반드시 덧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덧자가 있어야만 된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애초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위엔과 쿠가 명사라고 했어요. 명사는 더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더가 안 필요하죠. 근데 더가 필요하대. 더 명사 쓰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 다만 이런 데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조금 별로 이렇게 제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명사면 더가 필요 없어야 되겠죠. 근데 더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상한 소리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의 대답에 사용된 부정 형식이 옳은 거. 부정과 관련한 거네. 부정.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소지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어요. 자, 1번. 你做完作业了吗?라겠죠? 숙제 다 했냐? 할 때는 원래 다 했다. 그러면은 做完了. 안 했다. 没做完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做完 자체는 做完作业 이거는 바로 보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보어. 결과보예요. 결과보의 부정은 기본 이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메이로 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뿌로는 부정 못해요. 그런데 뿌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출제자의 의도는 함정은 그겁니다. 그런데 가능해요. 왜? 자, 역시나 부정일 메이로 부정해야 되지만 메이로 부정하지 않고 뿌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뭐 몇 가지 더 있죠. 어쨌든 가정. 여기서는 지금 가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不把作业做完我是不会睡觉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 숙제를 안 했더라면 잠을 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 가정입니다. 가정은 실제와 반대가 돼야 되고 이럴 때는 메이바가 아니라 뿌바가 되겠죠. 뿌바. 루고를 붙여도 마찬가지로 루고 뿌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사의 위치도 봐야 되는데 위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완이 있으면 메이로 부정해야 된다 이거에서 그걸 약간 비튼 거죠. 일반적으로 다 했냐 그럴 때 아니 안 했어 할 때 메이 쪼완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쪼완이나 메이 쪼완러가 아니라 그냥 메이 쪼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뿌로 했잖아. 이상한데? 그러나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점, 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2번의 질문을 보면 동사 보세요. 호이달라이마? 이거 뭐야? 무슨 보어야? 가능보어죠. 가능보어의 부정은 뭐 물론 그것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밑에 보면 꾸지 메이 호일라이라고 했죠. 메이가 나왔죠. 메이는 이연이란 말이에요. 이연. 근데 가능보어는 미연이죠. 이건 뭐 이번 주에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도 이 문제는 이연 미연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에서 쪼와는 당연히 이연입니다. 이연. 그런데 대답을 미연처럼 했어요. 왜? 이건 가정이니까. 2번은 미연으로 물어봤어. 그럼 미연으로 대답해야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대답에서도 꾸지가 있어서 그래요. 단순히 메이 호이달라 이것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꾸지는 그럴 거예요 라는 거야. 예상 추측이란 말이야. 추측도 당연히 다 미연입니다. 미연입니다.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3번도 보세요. 좋은 문제야. 뿌홍러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기본 이론에 완전히 동일한 예문이 들어있습니다. 홍과 관련해서 형용사의 부정형은 메이로 한다고 돼 있어요. 메이로 다시요. 뿌로 한다고 돼 있어요. 기본형은 뿌예요. 뿌로 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뿌로 해야죠. 뿌로 부정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오의 반대말은 뿌하오입니다. 메이하오가 아니라. 그런데 메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메이로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도 감이 다 익었냐 할 때, 홍러마 할 때 이거 똑같은 예문이에요.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뿌홍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뿌홍러가 아니라 메이 홍러가 맞습니다. 메이 홍러. 아주 특이하게 형용사의 부정인데도 뿌가 아니라 메이를 써야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왜? 변하니까. 자, 기본 이론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 정도 보도록 하죠. 나머지 일단 정답을 찾았으니까요. 요 정도 보고 자 2013년도 22번 문제 여기 보면 다양한 썸머들이 있어요. 다양한 썸머들이 자 이거는 자 무슨 용법이냐 본문과 같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보기를 보시면요. 보기를 보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昨天 니건 타건 니说什么了吗? 아 문제 잘 냈네. 자 여기 什么는 잘 보시면 의문문이 있어요. 의문문이 있어요. 의문문이 있지만 이 의문문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이 마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마 때문에. 마가 붙었으니까 의문문이 된 겁니다. 什么는 의문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나름 함정을 팠어. 의문문처럼 보이게. 그리고는 밑에 있는 걸 보세요.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다 의문문이 5번만 물음표가 있고 나머지는 물음표가 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볼 때 이게 전부라면 당연히 답은 5번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나름 함정. 뭐 그닥 깊진 않지만 얕은 함정이 있습니다. 결국 맞아. 자, 보기에 들어있는 A의 말이 의문문이 된 것은 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빼면 의문문이냐? 아니요. 昨天他跟你说什么了가 되죠. 어제 그 사람이 너한테 뭔가를 말했다. 너 그거 기억하지? 이렇게 하는 거 너 그대로 해야 돼. 어제 말한 그거 너 그대로 해야 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마 때문에 생긴 것이지 什么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당연히 5번을 함정으로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지만 해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이 의문사로 실제로 쓰인 것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답은 5번이 아니라 1, 2, 3, 4번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네. 1, 2, 3, 4번 중에 뭘까?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비의문 용법 중에 의문 대명사의 비의문 용법 중에 아무런 다른 표지가 없이 그냥 떨렁 이것만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허지였죠. 허지. 기본 이론시에 설명했듯이 허지의 경우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있죠.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또가 있죠. 什么都 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吃什么想그 다음에 그죠? 想吃什么就吃什么什么什么가 두 번 나오죠. 상호 종응형이고요. 4번은 아무것도 없어요. 5번은 아니죠. 什么 때문에 의문문이 됐으니까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1번은 뭐예요? 1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또 하가 있고 A랑 B랑 블라블라. 요거서는 뭐냐면 등등등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등등. 이렇게 나열을 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열을 할 때도. 자, 이거는 이제 의문용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문용법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딴 데 있어요. 그래서 什么는 뭐뭐뭐뭐 말고 또 그런 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랑 농구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뭐뭐뭐뭐 우리도 그냥 뭐뭐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저거 할 때. 자, 그래서 덩덩에 해당돼요. 덩덩. 이것도 아주 많이 쓰는 시험의 용법이죠. 어쨌든 의문용법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1번이 가장 또 헷갈릴 수 있는 걸 수도 있네. 뭐 야구랑 농구랑 야구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좋아해? 뭐 어떤 거? 뭔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야구랑 농구 같은 것들 그런 구기 종목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죠. 어쨌든 명백하게 다른 표지가 없이 그냥 의문사만 떨렁 나온 것은 보기의 A와 4번의 A입니다. 나머지는 다 뭔가 다른 성분들이 있죠. 1번의 경우는 앞에 란치오, 빵치오 뭐 더 나오면 더 명확한데 하여튼 2개 이상 농구랑 야구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표지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지랑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겠고 물론 해석 갖고도 할 수 있죠. 아까 무엇인가 어떤 것이겠죠. 4번의 A도 咱们出去吃点什么吧. 야, 우리 가서 뭐 좀 먹자. 뭐 좀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가서 좀 먹자 했는데 네? 저는 짜장면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자 그러면은 yes or no로 대답해야죠. 그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응이죠.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그랬냐 안 그랬냐가 아니라 우리 밥 좀 먹을까? 뭐 좀 먹을래? 좋아 먹자. 이런 식의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7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2015년도 문제. 자, 여기서 스텝 1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请以划线部分的词性和句子成分为依据. 자, 문장 답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词性. 결국 품사죠. 품사나 문법적 용법인 거고 그 품사의 기능인 거고 그다음에 문장 성분이네요. 문장 성분. 그걸 고려해야 되네. 그러니까 답 안에 이 말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부사라서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혹은 뭐 쓰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말들을 다 쓰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 이상하게 접근해가지고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라도 분명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감점 내지는 오답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의 어려운 건 이거죠. 找出所有 所有가 나오면 항상 어렵습니다. 이게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2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2개도 채점짜리 점수가 5점이라서 2개도 되고 3개도 채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4점짜리면 당연히 2개겠죠. 혹은 4개거나 3개면 어떻게 채점해? 근데 이제 5점짜리는 가능하죠. 3개 찾고 2개는 뭐 설명이나 이거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려면. 그런데 어쨌든 5점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2014, 15 이때만 있었던 5점짜리고요. 15, 12 그때만 있었던 5점입니다. 어쨌든 모두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개에서 3개까지 가능하겠죠. 4개도 가능하겠지만 설마 4개 다 틀렸을까? 자, 그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하래요. 자,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틀린 걸 찾고, 그렇죠? 틀린 걸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하래요. 틀린 거를 찾고 원인 분석하래요. 그러면 이 원인은 why 원이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고치라는 얘기가 없잖아. 애초에 이 문제는 틀리긴 했지만 이거는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과 수정하는 것 이 2가지로 본다면 왜 틀렸는지에 더 집중하는 거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쓰거나 혹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고치는 걸 쓰더라도 그게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항상. 근데 이제 포인트를 고쳐야 되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주면 당연히 점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부터 얘기한 Y1, 2에서 Y1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Y1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틀렸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해야 돼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까다롭습니다. 자, 해설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바로 나오네. 자, 스텝 1에서 즈싱하고 쥐스 정선 품사와 문장 성분이 가장 눈에 띈다. 이 문제는 X연 따지고 보면 X연이죠. 우리가 봤던 X연. 근데 보통은 X연은 뭐뭐한 모양 이 정도로 끝났는데 얘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맨날 쓰는 거예요. 우연히, 자연히, 당연히, 필연히. 이게 맨날 쓰는 말이라서 사실 한국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때문에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겸유에 대해 확인하는 문제이다. 자, 스텝 3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비유형용사 문제로 볼 수 있다. 스텝 3. 그러니까 출제자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감춰두었지만 결국 이거는 이걸 풀기 위해서는 비유형용사가 나와야 돼. 비유형용사. 자, 비유형용사 구별사. 이거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비유형용사의 특징은 1번 수로가 되지 못한다. 2번 명사로 쓰일 수 없다. 요겁니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로 바로 쓸 수 없다. 그럼 여기 주어나 목적어 쪽에 여기 포인트가 밑줄 친 걸 보시고 위치를 보세요. 얘는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네요. 아, 주어나 목적어도 있긴 있구나. 스칭 더 파성 오란. 아니네요. 예의도 목적으로 볼 수는 없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느 쪽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수로가 되느냐 마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수로가 되느냐 마느냐. 아시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품사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럼 구별사라는 품사가 들어가겠지. 품사. 그리고 비유형용사, 구별사라는 용어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문장 성분으로 수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바로 몇 시간 전에 다른 수업 시간에 우리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별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다 X연이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A하고 D는 구별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겸유기 때문에 부사도 있고 구별사도 있어요. 다 부사가 있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부사는 기본이야. 기본인데 바로 일반적인 형용사가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쵸? 很自然,很当然그 자체로 사실은 얼마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这个现象很自然 이렇게 할 수 있잖아. 这很当然的事儿,这是很当然的事儿 이것도 가능하고 아무튼요. 자, 이 当然하고 非常自然 같은 이런 식의 것들은 그 자체로 형용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명사나 다른 성분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형용사냐 구별사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구별사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형용사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형용사와 비위 형용사를 구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제자가 생각하고 있는 답은 구별사, 비위 형용사 둘 다 물론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맞는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틀린 거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집중해서 쓰면 거기다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D를 찾는 게 2점이고 나머지 설명하는 게 핵심인데 설명 부분은 아마 3점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나씩 찾는 게 1점, 설명 3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설명 가운데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겠죠. 아무튼 어우란하고 B라는 비위형용사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품사 얘기했고요. 非谓形容词 不能单独充当 자, 이거 나오네. 아까 고전에도 제가 총땅을 여러분한테 강조했죠. 총땅이란 말 쓰라고.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저도 막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괜히 무슨 어줍지 않은 다른 표현 쓰지 말고 요 표현을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돼 있네요. 不能单独充当谓语 딴두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시 플러스 더자 형식으로 돼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여기는 이제 왜 맞는지 어떻게 해야 맞는지 Y2인데 핵심은 여기입니다. 단독으로 수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적어도 뭐 4점 이상은 받겠죠. 적어도. 자, 그래서 얼마만큼 자세히 써야 될까? 일단 5점짜리는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조금 더 길게 좀 쓰는 것이 이때는 좋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017년도 문제 볼까요? 자, 2017년도 문제 A, B는 컴퓨터 프로그램 앱을 통해 프로그램으로 이합사의 용법을 공부하고 있대. 이합사의 기능을 근거하여 A, B를 쓰고 그 이유를 쓰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 예문이 자,跳舞的非常好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쳤냐? 跳舞的非常好 이랬네요. 跳舞的非常好. 자, 이게 맞았냐 틀렸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맞았다를 눌렀는데 안 추월러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문제만 뭔가 좀 약간 새롭고 복잡한데요.
그러고 보니 핸드폰 모양도 사실 요거 옛날 핸드폰이네. 요즘은 이렇게도 안 생겼는데 2017 최신 핸드폰. 자, 아무튼요, 요렇게 이제 고치는 거죠. 베젤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요즘은 베젤 큰 것도 없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합사라고 그랬으니까 이합사는 보통 동목 이합사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A에서는 뭐가 포인트겠어요? 티아우겠죠. 티아우. 티아우. B는요. B는 쌈뿌죠. 쌈뿌. 자, B에서는 중첩형입니다. 중첩형. 근거가 중첩형. 이건 쉽죠? 쌈뿌 쌈뿌가 아니라 싼쌈뿌죠.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최근에 했습니다. 이건 보고랑도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뭐라 했어요? 跳舞跳得非常好，뭐好漂亮 이렇게 하거나 踏舞跳得好漂亮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지금 자, 답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여기 바로 답 뒤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跳舞跳得好漂亮 그랬죠. 근데 이 문형은 跳舞跳得非常漂亮도 되죠. 好漂亮도. 그러니까 사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답은 두 가지예요. 그리고 서술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서 선택한 건 跳舞跳得好漂亮인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본 형식이 동목 동보 형식이라고 했어요. 동목 동보. 이거 바로 이틀 전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동목 동보 형식에서 구조적으로 보여줬죠. 구조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답을跳舞跳的 好漂亮 그랬으면 그렇게 써야 되겠죠. 뭐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뭐 그래요. 그래서 이합사를 쓸 때 일단은 중첩형을 써야 된다는 건데, A의 경우는 답이 두 가지니까 뭐 출제자도 알아서 뭐 그거는 고려해서 썼을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늘 강조했던 그냥 기본형을 가지고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조건에서 글자 수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A의 답은 달라지겠죠. 타우跳的非好漂亮 그렇죠. 타우跳的好漂亮 이렇게 바꿨겠죠. 뭐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뭐 여기서는 동목 동보 형식을 기본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이구나. 자, 여기 또도 한번 볼까요? 계속 다 보고 있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안 넘어가지지? 큰일 났네. 이 문제도 좋은 문제. 이거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봐야겠다. 제가 답에다가는 그렇게 쓰진 않았을 겁니다. 의미지향 얘기를 쓰진 않았죠. 의미지향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미지향이라는 이 문제는 의미지향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미지향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올해는 지금 올해 수업을 듣는 분들도 이제는 의미지향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몇 주째 하고 있죠. 2017 뭐 몇 년 전이죠.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죠. 그래서 뭘 했느냐? 이 또의 의미지향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문제로 풀어본 바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또는요 부사죠. 그리고 부사어로 쓰이겠죠. 부사어네요. 그러면 의미지향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지향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지향으로 풀겠다 이런 말입니다. 풀어보겠다는 얘기인데, 또의 용법이 옳지 않은 두 개를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해설에도 넣었지만 여기도 옳지 않은 이유와 옳지 않은 걸 찾고 그 이유니까 옳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Y1에 집중해서 쓰면 돼요. Y2가 아닙니다. 그래서 Y1과 Y2를 나눠보는 사고는 매우 현명한 거예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고속 톨게이트 비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그것만 계산하면 되지. 굳이 대구까지는 얼마고 뭐 부산은 대전은 얼마인데 그런 얘기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물어본 대로만 대답하면 되지. 뭐 전국을 다 조사했을 거야. 그래서 너무 투머치 했을 때 실수라도 조금이라도 나오면 당연히 커다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스텝 1 잘 보시고, 자, 또는 따로 좀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정리. 또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한 건데, 또는 총괄을 나타내는데 총괄. 또의 기능은 총괄이에요. 총괄. 그 총괄 대상이 어디에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총괄. 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서문과 의문문. 이게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기본 이론에
또우의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의미지향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총괄로 나와 있어요. 이 설명은. 여기 의문문 있나요? 또우가 사용된 혹시? 의문문. 여기 의문문은 없네요. 의문문은 없죠? 의문문은 없으니까 그러면 의문문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의문문이 훨씬 더 중요해. 어려워. 훨씬 더 평서문보다. 지금 여기서는 평서문만 있네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없진 않아요. 이번에 의문문에 또우를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넣었어. 왜냐면 또우가 두 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헷갈리니까 2번에만 쓰려고 을에다가 하려고만 또우를 안 넣었는데 사실 1번에도 또우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위치는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래 2번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2번에다가 2번 갑에 질문에다가 또우를 한번 넣어봐. 그러면 되겠네. 2번에 여기다가 또우를 집어넣어 보세요. 어디다 넣을 것 같아? 자, 가능성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억지로 한번 해볼까요? 또 한 요 정도 해봅시다. 그래 5개 다 해봐. 자, 뒤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넣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볼 필요도 없고 여기 나시에 또 중국 차이 뭐 이거 느낌상 이거 아니죠?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또你吃过哪些中国菜? 그러면 왠지 될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你都吃过哪些中国菜? 될 것 같아. 你吃过都哪些中国菜? 잘 모르겠어. 될 것도 같지 않아? 모르겠어. 이제 안 된다고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지면 좋아요. 어딘지 보이면 좋습니다. 제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의 어감으로 봤을 때 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충분히. 요 세 가지 중에 헷갈릴 수 있죠. 답은 어디냐? 너무나 명확하게 또우는요. 얘가 품사가 뭐야? 품사가 부사는 부사어로 사용되겠죠. 부사어의 자리는 어디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죠. 이거 당연히 2번에 오면 되죠. 2번에 옵니다. 你都吃过哪些中国菜?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여기다 또우를 써버리면 앞에가 단순 또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배우느냐? 복수형이 나올 때 뒤에다가 또우를 쓴다고 배웠어요. 뭐먼 또우죠. 그렇죠? 근데 이거 니밖에 없어. 니먼이면 문제가 없죠.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쓰면 되죠. 니먼 또우 치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가 니란 말이야. 그래도 2번에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참고로 나 가기 전에 생각 안 날까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또하오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나오고 什么더 있지. 이 什么는 뭐야? 우리 아까 기출문제 봤던 그 什么야? 덩덩. 오케이 맞아요? 그거라고 이거 비유문용법이 아니라. 자, 이거는 뭐 일반적인 비유문용법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자, 아까 요거 판사하고 있었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또는 총괄을 하는데 평서문과 의문문은 아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총괄의 대상이 있습니다. 총괄의 대상을 제가 네모로 할게요. 네모가 나와요. 네모. 보통은 이게 뭐야? 복수죠, 당연히. 복수. 그런데 또는 반드시 이걸 나타내는 말에 뒤에 와야 됩니다. 바로 뒤에 올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도 돼요. 절대로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도 어순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앞에 나가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의문문은 반대야. 의문문은 또가 앞에 나오고 또가 앞에 있고요. 또가 앞에 있고 뒤에 것들을 가리킴. 뒤에를 가리켜요. 뒤에를. 뒤에 복수가 뒤에 나와요. 복수가. 이거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겁니다. 의미지향 공부한 뒤라서 이거는 의미지향으로 보면 돼요. 또는 뭘 의미지향하느냐? 총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결국 총괄의 대상이 항상 앞에 와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엔즈라고 해요. 지엔즈.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지엔즈. 앞에 있는 것을 의미지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의문문에서 뒤에 있는 걸 지향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 호우즈라고 하면 되겠죠. 호우즈.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지엔즈도 되고 호우즈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또는 절대로 이 반대 역행이 일어나지 않아. 항상 사실은 지엔즈예요. 항상 평서문에서. 근데 이 의문문을 우리가 잘 볼 일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의문문은 반대로 항상 호우즈예요. 요게 또우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지향성의 특징이야. 근데 이 또우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다른 부사는 또 달라요. 또우가 그래요. 자, 요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열심히 얘기했었더래죠. 자, 그러면 또우가 출현하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아까 확인했지만 다 평서문이죠. 자, 여기 또우 여기 있고 또우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또 여기는 여기 있네. 또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오케이. 보자고요. 자, 1번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단수니까. 2번은요.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자, 3번은 我们学校야. 我们学校. 이건 약간 세모인가요? 자, 이거 봅시다. 자, 보시면 지금 뭐야? 또 앞에 5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이상하죠? 틀렸죠? 자, 여기 볼까요? 후시 对病人. 여기서는 후시네, 후시. 자, 이건 단수야, 복수야? 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자, 찬찬히 보자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 또우는요, 우른 什么 또우랑 관계된 지금 여기 접속의 기능을 하죠. 사실 얘는 접속의 기능입니다. 접속의 기능.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른 A 还是 B 都 자, 都 还是 이런 것들은 늘상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될 리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만 아까 제가 일부러 타에만 밑줄을 쳤는데 MP가 2개 나올 수 있어요. MP1, MP2. 그럴 때는 MP1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점을 찍어줘 중간에 바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만 뒤에 오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일 수도 있어요. 干什么事情都가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干什么事情都. 왜냐면 울루는 없어도 되니까 干什么事情他都很认真 해도 문장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什么랑 또랑 연결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문제가 없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 얘가 왜 맞는지도. 근데 2번은 뭐라고 했어요? 요렇게. 이게 틀렸어, 여기. 3번의 경우는 이거 봐야 돼요. 이게 이 학교가 우리 학교가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봐야 돼요. 근데 뒤에 설명을 봤더니 우리 학교에는 8,000명의 학생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그럼 여기 몇 개야? 이 우리 학교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 학교는 한 개지. 예? 여러 개의 학교를 우리 학교라고 다 말하진 않잖아.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모든 학교가 뭐 한 8,000명? 800명짜리 10개 학교가 모여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때도 우리 학교라고 하는 말은 여러 명이 모여도 우리 학교는 자기 학교, 그중에 한 개인 자기 학교지 우리 전체 학교라고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수일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꿔보면 전교생이 8,000명이라는 얘기예요. 대학교인가 봐. 아니면 되게 큰 학교. 대학교는 8,000명짜리 많죠. 자, 전교생이 8,000명이야. 그러니까 뭐라 했어? 설명. 이것도 있죠. 그럼 선생님은 이 얘기 뭐야? 교사는 몇 명 있는데 8,000명이나 되면 교사는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중고등학교인데 8,000명이면 엄청 크네. 자, 뭐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真抱歉我都忘了你的名字 이랬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 또우는요. 我都忘了. 자, 忘了 항상 따라온다 그랬고. 자, 요거 또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자, 여기서는 틀린 게 2개 있다고 그랬지? 문제에서. 2개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제 답을 찾을 때는 이제 요게 답을 찾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틀린 문장을 말할 때 과연 이제 그 2개가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이냐. 자, 그걸 봐야 되는데 2번하고 3번이 지금 나왔어요. 2번 설명은 아직 다 안 했어요. 좀 이따 할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복수처럼은 안 나왔어요. 这个医院 이것도 보긴 봐야 돼. 护士对病人都很关心. 자, 관신의 주체는 후시니까 후시가 떠오르는 건데 간호사는 한 명일 리가 없죠. 그래서 후시먼이라고 했으면 더 명확했지만 안 하더라도 먼자를 꼭 쓰지 않더라도 이건 복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수인 거예요. 당연히 환자도 여러 명이겠죠. 근데 지금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시 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은 문제가 없죠. 자, 그럼 다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서는 아까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번에서 여기다가 또우를 썼을 거예요. 또우를. 그러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니 또 치고 나시의 중고차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거든.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의문문이기 때문에 또가 나오면 여기 나시의 중고차 이게 여러 개면 돼요.
만약에 니 또 치고 나가 중국菜 그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복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시에라고 돼 있잖아. 나시에 너 어떤 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잖아. 나거 혹은 나거로 됐으면 이건 틀렸는데 나시에니까 이거는 맞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문장. 이해되시죠? 복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냈으면 그러니까 니 떠오르는 거였으니까 뭐 떠오르 대답하지. 이렇게 보면 요게 더 훨씬 매력적인 오답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민했겠지. 아마 출제자들이 상의했겠지. 그러면요 학생이 헷갈려가지고 2번에 이 또우가 맞는 또우로 쓰면 이게 맞았으니까 맞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 있는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헷갈리잖아요. 풀 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라는 얘기가 당연히 올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또우를 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넣는 것보다는 안 넣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명확하게 이 또우만 갖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안 그러면 뭔가 문제가 길어지거나 복잡할 거냐.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는 하나라도 막 긴 소리 해야 되는데 매번 다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지금 한 번만 딱딱딱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2번의 상황이 딱 또우가 들어가면 딱 좋은 상황인데 안 줬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는 분명히 복수형 여러 가지가 나왔죠. 하지만 이거는 뭐야? 평서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만약에 고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앞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야? 조건이 맞아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샹로우스 마포도프 그다음에 메이간 거로 什么的我都吃过. 그럼 맞아요. MP가 두 개가 돼버렸죠. 앞에 두 개가. 근데 그 중에 하나면 그걸 지향하면 됩니다. 이해 됩니까? 요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보내버리면 돼. 앞으로. 만약 그렇다면 맞겠죠. 근데 어쨌든 고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얘기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답을 좀 설명을 좀 보면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잘못된 거 올바른 거 고를 때 지엔즈 호우즈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또왜 1번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2번과 3번인데 2번을 설명할 때 2번의 설명이죠. 이건 3번의 설명이고 2번 설명할 때는 그래서 2번 설명 여기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총괄입니다. 총괄 전체 복수형을 나타내는. 자, 그랬을 때 반드시 앞에 반드시 또우의 총괄의 대상이 앞에 와야 된다는 게 또우의 기본 특징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또우가 얘네들의 앞에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런 거죠. 수정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3번의 경우는 여기 보면 키워드가 좀 달라졌어. 총괄이 아니야. 총괄이 아니라 총화라고 했는데요. 요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말은 안 했지만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공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꽁이나 이공이 들어가야 돼요. 꽁이나 이공. 꽁이나 이공은 뭐냐면 전체 구성원들이 전체의 숫자, 그러니까 하는 집단의 전체의 숫자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야 전체 얼마야? 할 때 또多少钱이 아니라 이공 多少钱이죠. 그래서 我们学校 이공요, 공요 이렇게 말해야만 우리 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요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학교마다 모두 다 있어야 돼.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래 맞는 문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맞는 문장까지. 일단 뭐 여기까지 하죠. 자, 이것도 좋은 문제. 의미지향으로도 의미지향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저 답에서도 의미지향으로 전혀 풀지 않았어요. 의미지향 그런 얘기 없어요. 당연히 쓰면 안 돼요. 의미지향 문제 아니야. 하지만 의미지향으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알아두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서술해서 다른 말로 바꿔주면 아주 좋은 멋진 답이 됩니다. 그래서 까이코, 종허 이런 정도의 키워드가 가장 안정적인 정답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17년도 문제는 10점짜리 문제죠. 이징하고 정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유의어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때도 제가 모의고사 때 이징 청징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징과 청징을 쓰는 건데 뭐 이건 10점짜리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7월 이후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2018 아우 막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네. 마음을 제가 단단히 먹었는데 왜 못 넘어가죠? 문법 문제는 다 좋아서 그래 대부분. 그리고 딱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서 넘어가기가 2018은 넘어갈까? 어렵진 않은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018 그래 보죠. 2018은 두 가지 오류가 있고 그거를 또 설명하려 했죠. 그러면 Y1이죠. Y1
1번에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통용이에요. 통용. 형용사의 중첩형인데 AB로 됐네. 이건 이래야죠. 왜? 상태형사잖아. 상태형사. 자,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건 안 고르면 안 되겠고. 정정치치더팡이라고 했는데 정정치치더팡. 뭐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 받자문이에요. 받자문. 자, 받자문에서 일반적인 받자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기는 고칠 필요까지는 없는데 틀린 이유를 설명할 때, 자, 받자문이죠. 받자문 바로 이틀 전에 공부했습니다. 야오빠, 야오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명령문에 해당되고요. 뭐뭐 해라 강요하는 말이고요. 뭐 바로 쓸 수 있죠. 그 책들을 바의 목적어 나시에 붙었으니까 문제 없죠. 가지런하게 좀 놓아라 이런 말인데, 이럴 경우는 동사가 보면요, 여기서 꽝괄동치야. 물론 정정지치란 말이 있지만 정정지치는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고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거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치란 말은 없으니까 틀린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포인트는 동사에 팡밖에 없어요. 이렇게 명령의 어기나 지시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그럴 때는 뒤에다가 저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자문에서는 동사 뒤에 저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명령의 어기라고 그랬죠. 이틀 전에 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푸는 겁니다. 답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가장 좋은 서술 방법이고요. 3번은 뭐 맞았죠. 칼칼 신신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받자 문제네. 오, 받자문 문제. 그래요. 보죠. 칭니, 이것도 칭이네요. 그러니까 역시 비슷합니다. 2번이랑. 칭니 봐. 这个问题 여기가 문제 없죠. 说说清楚. 说说清楚 그랬어. 자, 동사의 중첩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적어는 없는 경우야. 동사의 중첩형, 목적어가 없거나 아니면 보어가 있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둘 중에, 그러니까 고친다 그러면 이거 고치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고치라고 되어 있지 않지. 답에서는 제가 고쳐는 놨는데 고치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고쳐도 뭐 그거는 중요하진 않아. 네, 골라서 1번이 틀렸다, 뭐 이것만 이제 번호만 정확하게 있으면 되고 설명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고쳐는 놨네요. 저도 이거 하다가 이걸 왜 고쳤지? 안 고쳐도 되는데. 이건 고칠 필요는 없죠. 근데 저도 모르게 고쳤네요. 저도 스텝 1을 잘못 봤는지도 몰라. 고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설명하면서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갔네. 뭐 그래요. 자,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동사가 중첩형을 못 쓰는 건 아니죠. 칭리바 저건티 쇼이쇼 이것 정도는 가능한데 칭추가 붙어서 쇼이쇼는 가볍게 말해봤는데 칭추는 분명히 말해라 그러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호가 있을 때는 중첩형을 쓰지 않습니다. 중첩형을 쓸 때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답이 把这个问题说一说도 가능하고 아니면 说清楚도 가능해.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 제가 아마 답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맞는 답을 쓴 이유도 하나로 딱 결정을 해야만 서술하기가 편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우리가 다 이것도 최근에 봤던 받자문, 이틀 전에 봤던 받자문 문제랑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2019년) 문제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냥 2019년도까지만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2019년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이때도 뭐 모의고사 때에서 이 문제 우리 다뤘습니다. 다뤘던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자, 2019년도 자 문제 봅시다. 문제 스텝. A는 언어 유형학, 제일 좋아하는 말이네요. 유형학. 유형학.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언어를 유형학적으로 분류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유형학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언어의 종류 3개를 나누는 거야. 사람의 유형, 타입을 우리가 나누듯이 나누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혈액형 갖고 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나눌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아닌 사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적어도 우리가 공개
저기 뭐야 그 객관적으로는 예를 들어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죠? 남자, 여자도 나누는 거 다 크게 유형하기야. 분류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언어를 분류해. 그럼 우리가 배운 게 공부한 게 뭐 있어? 결국 고리버의 특징과 관련돼 있겠죠. 고리버의 특징 이 문제는 그러니까 고리버를 딱 떠올리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리버, 뭐 굴절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국어 얘기니까 당연히 고리버 얘기겠죠. 고리버적 특성과 관련이 있겠죠. B는 예문이다. 자, A를 먼저 쓰고 A를 쓰고요. 여기 돼 있네. 에이,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이 굴절, 교착 여기 써 있네. 고리버 쓰라고 돼 있네. 문제가. 한 요걸 보는 순간 그렇다고요. 요걸 보는 순간. 그러네요. 괜히 괜히 이렇게 저기 있네. 어차피 쓸 게 뭐 저걸 몰라도 여기를 보는 순간 굴절어 점차고 쓰면 그 다음 고리버가 나오겠지. 뭐 자동빵으로. 근데 이제 이걸 안 보더라도 결국 우리는 고리버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결국 A는 고리버라고 쓰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B를 설명할 때 고리버적 특성을 과연 답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게 아무 관련도 없는데 B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게 사실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문제 읽다 말았네. 자, A를 쓰는 건 쓰는 거고요. 자, 답안에 답안 아티아우치우라는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답안을 쓸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키세요. 왜? 채점하려고. 채점할 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1번과 2번의 언어 현상을 보세요 라겠는데 결국 아티아우치우는 결국 스텝 1입니다. 여전히 스텝 1이 대단히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한 문장으로 다 안 쓰고 여기 따로 빼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전히 스텝 1입니다. 1과 2의 언어 현상을 설명하시오. 1과 2. 자, 보죠. 아티아우치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 힌트들이 막 바글바글 할 가능성이 높네요. 자, 1번. 자, 1번 먹어봐요. 드싱더지아우 또. 자, 이거 오늘도 문제 봤는데 드싱 나오면 뭐야? 결국 품사죠, 품사. 품사랑 관련해서 1번을 쓰래요. 그러니까 뭔가 품사랑 관련한 거 써야 돼. 오늘도 품사랑 관련해서 하라고 제가 문제를 낸 적이 있죠. 두 번째는 문장 성분의 각도에서 2번을 설명하래. 그러니까 1번은 무슨 품사 혹은 관련한 말이 나오고 2번은 문장 성분이 나와야 돼. 문장 성분. 됐나요? 문장 성분 딱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뭐야? 이거 1번. 타시환漂亮. 이건 뭐야? 漂亮이. 문장 분석. 동사죠, 동사. 동사 수로. 맞죠? 수로. 수로라고 쓴다? 인양반들이 수업하기 싫구만. 그러면 2번은 뭐야? 헌펴올량은 또 수로야? 그럼 여기도 수로 해라 그럼. 이거는 관영어. 근데 설마 수로를 2개 줬겠냐? 출제자들이? 인간들아! 이건 어제도 했네. 시환이라는 동사는 뒤에 수로를 용언선 성분을 목적어로 갖는다고. 그럼 뭐야 이거 목적어지? 목적어.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량이 서로 다른 품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어제도 했잖아. 어젠가 그젠가. 그쵸? 이 좋아하다, 싫어하다 류의 동사들 어제 했구나.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딱 포인트가 보이잖아. 아, 품사류 이건 문장 성분. 그럼 여기 품사가 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근데 보나마나 뭐겠어. 마파는 또 다른 데서 지난주에 우리도 보긴 봤지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거기서도 그대로 나왔죠. 나왔습니다. 얘는 어떤 것의 전형적인 예야? 겸류 맞죠? 겸류. 5월 첫 주네요. 2주 전이네요. 5월 첫 주. 맨 처음 봤을 때 거기서도 마파는 들어 있었습니다. 마파. 겸류죠, 겸류 당연히. 딱 봐도 겸류입니다. 자, 그래서 A의 자 여기 나오네. 아, 여기도 나오네. 그 조건. 문제 나름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네요. A의 근거에서 일리를 설명하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더라도 이 문제가 바보가 낸 문제가 아니면 당연히 고리버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들이 참 많죠. 4점짜리인데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 지키면 점수가 맞게는 썼는데 대략적으로 다 알고 쓴 사람 답안 같지만 키워드가 빠지면 점수가 확 떨어지겠죠.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자, 마판 뭐 품사 분석 안 해도 알겠죠? 자, 그건 여러분이 하시고. 자, 여기 한번 설명을 보면 설명이 엄청 긴데 4점짜리인데 기네. 자, 답이 긴데요. 여기서 유형학상 특성 얘기했고요. 유형학
스텝 4는 언어 유형학이란 말이다. 유형학이 스텝 4로 이용했습니다. 유형학은 결국 고리버고요. 고리버. 그렇죠? 특히 첫 번째 찾을 때 고리버. 그리고 고리버의 특징은 뭐야? 어순과 허사라는 점 이거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스텝 1을 통해서 보면 나오는데 뭐 그래요. 하여튼 고리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해. 품사, 문장 성분, A를 근거로 1, 2의 공통원인을 설명하라.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네. 자, 답을 한번 보죠. 답을. A는 고리버, 듣감이 다 가능하고요. 자, 1번. 자, 1번을 설명하는데 자, 여기서 스싱더 지아웃도란 말을 애초에 써줬어. 지금. 아, 네가 원하는 거 여기다 써줄게 라고 시작한 거야. 1번의 마파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지금 설명하지 그냥 1번만 잘 설명을 했어. 1번만. 그리고 이제 요거를 1점으로 저는 본 거예요. 근데 채점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A가 1번인 건 틀림없죠. 나머지가 3점이라서 이걸 어떻게 채점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인데 나라면 어떻게 할까? 4점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 설명을 충분히 됐는지 이제 이게 조건이니까 조건 맞춰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한번 설명 이걸 1점을 한 거야. 사실 이거는 1점이라 하기엔 너무 좀 박하죠. 한 2점짜리 돼야 되는 문제인데 5점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든 4점에다 맞춰야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채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품사를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번 문장 성분 다 설명했죠. 문장 성분 다 설명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따옴표 줘가지고 다 제시를 했습니다. 자. 뭐 이런 말이 없어도 아마 감점되지는 않았을 거야. 이게 지금 포인트는 아니거든. 워낙 점수 줄 게 많아서. 다양한 겸류 현상이 일어난다. 겸류.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 뭐냐? 여기다가 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나티 야우치에서 했던 거. 또 그게 있었죠. 3개. 그러니까 A 쓰는 게 1점은 당연하고요. 나티 야우치오가 3개였어. 그러니까 각각 나티 야우치오의 대로 제가 문단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실력입니다. 물론 이것만 좋은 답을 만들 수 있는 문단 구성은 전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려워요. 만들기는. 왜? 요구 조건대로 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했잖아. 나티 아우치도 하라며. 그래서 그렇게 해줬잖아. 그럼 각각 1.2씩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문단을 구성하면 절대로 감점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자, 1, 2번의 언어 현상의 공통점 원인은 중국어가 고리버라는 데 있다. 고리버는 바로 형태 변화가 없죠. 고리버는 일반적으로 형태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싱이 다르고 문장 성분이 다르더라도 그 형식은 일치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겸류란 말을 쓰고 싶으면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러한 겸류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겸류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야. 뭐 그 얘기를 쓸 수도 있지만 겸류란 말이 꼭 없다고 해서 안 되진 않고 근데 그렇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고요. 저 같으면 1번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똑같은 마판이 여러 개의 품사로 사용되는 겸류가 발생한다. 근데 제가 이건 별도에서 얘기했지만 이 문제 생각도 못했네. 겸류를 최근 들어 얘기하면서 제가 뭐랬어요? 겸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리고 활용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중국어가 고립 때문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것도 이번 주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애초에 이 문제에서 고리버의 특성과 겸류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좋은 문제죠. 아주 근원을 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면 정말 머리가 아픈 건 맞는데 반대로 다티아우치우데오로만 썼더니 좋은 답을 만드는 큰 어떤 그 밑그림이라고 할까요? 얼개를 짜는 데는 훨씬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막연하게 1, 2번 B에 나오는 1, 2번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러면 어디까지 뭘 써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티아우치우가 있으니까 요거대로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공통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통 원인은 결국 고리버의 특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장 형식 품사가 달라도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고리버잖아.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 당장 문제 파악이 뭐지라고 헷갈릴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을 놓치면 엉터리 답이 나오기 좋아요. 그래서 4점을 다 맞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각의 내용을 다 개별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엮느냐가 좋은 답과 그렇지 않은 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다는 걸 여러분도 동의할 수 있을 거고요. 자, 품사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는 77페이지 문장 성분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도 이제 여기 보면 뭐 다양한 것들 보어니 뭐 이런 것들 뭐 나오고 뭐 그럴 텐데 특수구문 뭐 이렇게 갖고 나올 텐데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보고 뭐 복문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의미 활용론이 있죠. 의미 활용론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나오기 시작했다. 다 비교적 최근의 문제입니다. 다 비교적 최근의 문제. 연출제 연도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다 끝내면 좋고 다 끝내고 싶습니다. 다 끝내고 싶은데 뭐 여기서 나온 화용론은 그렇게 어려운 화용론이 아니라서 충분히 우리가 또 맘먹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 나온 내용들도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잘 한번 예습을 해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법에서 이제 챕터 5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 끝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1교시 마칩니다.